우리 김영익 교수님 오랜만에 또 모셔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농사 짓는 마음으로 주식하시는 분입니다. 네, 실제로 농사를 또 많이 하고 계시고요. 네, 지금 또 토란 수확철이죠? 예, 지금 뭐 거의 다 수확하고 토란만 지금 많이 커가지고요. 네. 토란 수확하고. 웬만한 마트보다 더 다양합니다. 우리 교수님 키우시는 게 조금씩 다양하게 심습니다. 마트에 있는 거 다 있어. 진짜 다 있어요. 예. 자제분들 되게 좋아하시겠네요. 예. 교수님 그러면 지금 주식 시장은 씨 뿌릴 때입니까? 수확할 때입니까? 뭘 다 망쳤는데 뭘 씨를 뿌리냐? 땅 갈아엎을 때지 지금. 그래요? 저는 단기적으로 9월에 씨 뿌려가지고 12월에 수확하자. 몇 개월 보면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려왔었습니다. 네. 오. 9월에 씨 뿌려 12월에 수확. 예. 그래 은근히 이렇게 보시는 분들 계시다니까요. 지금 현재 미국 경제는 대략 어느 정도 지금 보고 계세요, 우리 교수님께서는? 네, 미국 경제 현재는 아주 좋죠. 아주 좋아요. 또? 예. 그래서 미국 경제 현재 보면은 뭐 실제 GDP가 잠재 GDP를 웃돌아요. 미국 경제가 능력 이상으로 성장한다는 거죠. 네. 네, 그 다음에 아직까지도 고용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실업률이 3.4%에서 최근에 4.3%까지 올라갔습니다만 장기 평균 실업률이 5.7% 정도 돼요. 장기 평균이요? 예. 그래도 현재까지는 아주 좋은 상황이죠. 네, 그런데 왜 이번에 비컷을 했느냐? 네. 앞으로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그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면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진다. 네. 예, 그런데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는데 아직 경기 침체가 안 왔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다르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예, 저는 이번에도 다르지 않고 아마 예, 내년 상반기에 침체가 올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올 것 같으면 주식은 늘 앞서 가잖아요. 그러면 상반기에 침체 올 거를 올 겨울이나 뭐 늦가을에 판단해서 주식 빠질 가능성이 높은 건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예, 침체 정도가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라는 게 경기하고 금리를 반영하는데 올 4분기에는 금리 영향이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도 둔화되고 금리도 떨어지는데 늘 그 금리하고 경기하고 주가에 같은 영향을 좀 다른 영향을 주거든요. 올 4분기는 제가 보기에는 경기보다는 금리일 것이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서 주식이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금리가 낮아져서 주식이 좋아질 수도 있는데 올 겨울은 금리가 낮아진 거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이 될 것 같다. 예, 그렇습니다. 경기가 안 좋은 거보다는 경기가 안 좋은 것도 물론 반영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금리가 중요하다. 예, 아마 내년 상반기에는 이제 경기를 반영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 제가 12월에 수확하자 단기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상반기에는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서 금리보다는 기업 이익 증가의 하락세가 좀 더 클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좀 조정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또 농사짓려면 땅이 중요하잖아요. 한국 땅이 좋습니까? 미국 땅이? 지금까지는 미국 땅이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았죠. 네, 그래서 이게 우리 코스피하고 S&P 500 1980년 1월을 100으로 했는데요. 최근에 보면은 우리 주가는 정말 지지부진하죠. 그런데 미국 주가는 계속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가고 있거든요. 미국 땅이 정말 좋았었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 씨 뿌리고 수확하신 분들 뭐 굉장히 많은 수익을 거둘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저는 앞으로가 문제인데요. 이게 우리 주가가 좋으냐 미국 주가가 좋으냐 결국은 달러 인덱스거든요. 이 달러 인덱스하고 코스피하고 S&P 500 상관계수를 구해보니까 0.86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올라갈 때는 우리 코스피보다 S&P 500이 훨씬 더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나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때는 상대적으로 우리 코스피가 더 올랐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앞으로 뭐 미 금리나 계속하면서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리하고 달러 인덱스 관계인데요.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했지 않습니까? 이제 인하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내년까지도 계속 인하하고 이 달러 인덱스가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때는 우리 주가가 상대적으로 더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올 4분기까지도 미국 땅이 좀 더 좋을 수가 있는데요. 저는 내년에는 우리 땅이 더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은 우리 땅에다 씨를 좀 더 뿌리시는 게 좋을 우리 것 같습니다. 땅에. 신토부리. 지금부터 씨 뿌려놔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내년 빠졌을 때. 내년 빠졌을 때? 빠졌을 때 예, 심어야지. 맞습니다. 이거 기본이죠, 그죠? 네. 아니 이거 빠졌을 때 심어야지. 열심히 뭐. 지금 많이 빠져 있으니까요. 아니에요, 지금보다 아니에요. 더 아직. 빠져요. 예. 일단 이게 연말까지 살짝 한번 반등 주다가 연초에 쭉 한번 저 미끄럼틀 한번 탄다고요. 교수님 표정이 약간 놀라신 것 같은데 이 말씀에. 맞죠? 예, 뭐 내년 상반기에는 미국 주가는 우리 주가는 조정을 좀 보이리라고 보고 받아야지. 있습니다. 예, 예, 어쩔 수 그때 없어. 우리 비중 좀 늘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어떻든 앞으로 뭐 3, 4개월을 본다면은 예, 지금은 예, 주식 시장에 좀 투자할 시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길게 하시는 분들은 뭐 꼭 그걸 따르실 필요는 없고 그런 분들은 그냥 자기 종목 잘 찾아서 이제 뭐 하시거나 말거나 하면 되는데 아주 그렇게 길게 하지 않는 분들 뭐 한두 달 뭐 두세 달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정도라면 한번 지금 투자해서 예. 2, 3개월 안에 한번 저 수익을 조금이라도 내서 한번 이익을 좀 추구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예, 그런 정도죠. 예. 아니 근데 그 변수가 하나가 어제 저는 발생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 내는 예. 거. 그게 혹시 지금 생각하신 이 시나리오를 바꿀 만한 계기가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뭐 내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는데 근데 앞서 저희 박병창 이사님하고 많이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그 유럽 명품 기업들 실적을 많이 추적을 해왔었거든요. 예. 근데 진짜 올해 들어서 막 20% 감소 막 이래요. 그러니까 매출이 막 역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빠졌는지 보니까 대부분 중국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안 좋아서 그랬는데 부양으로 인해서 진짜 중국에서 뭔가 소비를 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생각하셨던 어떤 침체의 깊이가 얕아진다든지 아니면 강도가 굉장히 옅어진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내년 침체를 좀 피해갈 수 있는 가능성, 변수로 인해서. 미국 경제는 침체에 저는 빠질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중국 경제는 그래도 4% 이상 성장하고요. 네. 우리나라 경제 보통 내년에 그 2.1% 성장하는데 우리 경제는 2% 이상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 그 수출 동향을 보면서 저는 세계 경제 흐름을 판단하는데 2018년에 우리 수출에서 중국 비중이 27%로 가장 높았었어요. 네, 그리고 올 상반기 19.6%까지 떨어지고 미국은 10%에서 19%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8월 특히 9월 20일까지 수출이 어제 발표됐거든요. 네, 보니까 중국 비중이 21%로 늘어나 버렸고요. 네, 미국 비중은 17.6%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네, 그걸 보면은 미국 경제는 이제 상대적으로 둔화되고 있고 중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좋아질 거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때 제가 우리 주가 코스피가 S&P 500보다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흥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때는 미국 주가보다는 신흥시장 주가가 상대적으로 더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정말 중국 주가 부진합니다만은 미국 주가보다는 중국 주가가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장작을 혹시 태워봤으면 아실 텐데 자, 장작이 많이 있습니다. 불이 좀 붙었는데 약해. 기름을 확 끼얹으면 불이 확 붙죠. 그리고 활활 잘 탑니다. 근데 다 타고 이제 재 좀 남아 있는데 불 약해. 기름 끼얹으면 어떻게 돼? 확 붙지 일단은. 근데 붙고 그냥 기름기 날아가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중국은 이제 그런 땔감은 많이 사라졌다. 수치입니까? 이제 수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부양책을 넣으면 잠깐 살아나겠지. 그러나 그게 끝이라는 부양 효과는 크게 없다. 일단 그 부양책에서 쓰던 돈만큼만 잠깐 빠져가고 끝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교수님? 농사 짓는 우리는 또 많이 해봤잖아요. 장작 태워봤으니까. 삶의 지혜죠. 중국이 뭐 과거 같은 고성장 시대는 이미 지났죠. 뭐 7% 10% 성장하는 시대는 지났고요. 앞으로 4 내지 5% 이 정도는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4% 성장이 뭐냐면은 세계 경제 평균 성장률이 3.2% 정도 되거든요. 그래도 중국은 세계 평균보다는 조금 더 높은 성장을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을 극단적으로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항상 극단적이니까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이게
실물 경제가 성장이 둔화되고 질적 성장으로 가정에서는 금융이 상대적으로 더 발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중국의 실물 성장 기대보다는 중국의 금융 시장을 한번 앞으로 기대해봐도 될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박사님과 함께 이 격정 토론이 한번 하고 싶은데 중국은 금융이 제가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금융만큼 그러니까 금융이라는 거는 시장의 논리에 철저하게 복무해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만큼 정부의 입김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금융이 없잖아요. 또 중국 은행들은 사실상 다 중국 정부 거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시장과 혹은 뭐 경제 논리와 너무나 엇나가는 이런 금융이기 때문에 저는 중국 금융만큼은 발전할 수가 없다. 전 세계에서 제일 발전한 나라가 어디에 금융이? 영국, 미국 아닙니까? 여기야말로 가장 전 세계에서 그 자본주의의 논리가 정확하게 들어맞는 그런 금융,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잘 발달하는 거고, 심지어 유럽도 그렇게 발달하지 않거든요. 유럽 다른 나라도. 거기는 왜? 거기도 역시 그러니까 사회주의적인 성격의 그런 정부나 아니면 뭐 그런 정책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전 덜 발전할 수밖에 없다. 이거 뭐 좋고 나쁘고의 문제는 아닌데 그래서 중국은 금융 발전은 나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도 많은 부분 동의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근데 영국에 얼마나 전에 디 이코노미스트 경제 주간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시진핑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 입으로는 뭐 그렇게 말하지만 용타고 추락하는 그림이 있더라고요. 시장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저 하나금융연구소 소장할 때 중국 일을 참 많이 했었는데요. 그때 그 중국 사람들, 중국 관리들도 많이 만나고 그랬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 공산당은 통제할 수 있지만은 자기들도 시장을 통제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가고 있다. 그리고 중국이 장기적으로는 위안화 국제화를 추구하고 있어요. 굉장히 먼 길입니다. 그런데 위안화 국제화 추구하려면 금리 자유화하고 외환시장 자유화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그 시장 통제는 할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서서히 그 자유화할 거라 보고 있고요. 그런 걸 기대하고 뭐 골드만삭스, JP 모간 이런 큰 거 미국계 금융회사들이 중국 진출을 서서히 늘리고 있거든요.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중국 상황. 요즘 하여튼 시장이 분명히 좀 달라지긴 했군요, 중국이. 그러니까 달라지려고 이제 시작을 어제 발표를 했죠. 달라지는지는 한번 봐야 되는데.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금리를 당연히 이제 올해 한 번 정도 아마 내릴 거라고 보고 계시죠? 저는 뭐 두 번 정도 내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제 그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가 10월하고 11월에 있는데요. 우선 저 미국 연방기금리와 하는 기준금리인데요. 우리 기준금리가 상관관계를 분석하면 2개월 후행을 해요. 그리고 인과관계도 보면 일방적으로 미국 연방기금 내리면 우리 한국의 기준금리도 내렸습니다. 한국의 통화정책은 물가 안정하고 고용 극대화인데요. 물가 상승률 많이 안정되고 있습니다. 금융 안정 측면에서 가계부채, 뭐 수도권 집값 상승, 그것도 조금 지금 개선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를 두 번 정도 인하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시장은 금리 인하를 훨씬 더 많이 반영해 버린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시장 금리가 국고채 3년 수익률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기준금리보다 0.4% 포인트 낮아요. 좀 먼저 가는군요. 최근에 3년 국고채 수익률이 2.8%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시장이 기대하는 기준금리는 2.4%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는 시장이 너무 빨리 반응한 것 같다. 그런데 저는 뭐 시장은 때로는 뭐 가대평가, 가수평가되지만 시장은 결국은 똑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시장이 똑똑하다. 시장은 이렇게 앞으로 물가 상승률이 낮아질 것이다. 우리 소비 별로 안 된다. 이걸 미리서 반영하고 이렇게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시장이 빠른 게 아니라 한국은행이 좀 느린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좀 느린 것 같다. 그럼 올해 두 번 인하까지도 가능할 거라고 그렇습니다. 3.50%인데 뭐 3%까지.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요. 그동안 우리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평균적으로 높았죠. 그런데 우리 금리가 지금 미국 금리보다 훨씬 낮은데요.
이게 이제 구조적인 현상일 거라는 겁니다. 예,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잠재 성장률이에요. 예, 그런데 현재는 우리 미국 잠재 성장률 2%로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근데 앞으로 5년 후에는 미국은 미 의회가 추정한 것 보니까 2%예요. 5년 후에도. 우리나라가 더 낮을 수 있다는 그렇죠. 얘기입니까? 우리나라는 1% 중반대로 떨어질 거라는 거죠. 우리 잠재 성장이 미국보다 낮으면 우리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더 낮아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과거하고는 전혀 다른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국가가 작고 이제 성장 속도가 빠를 때는 훨씬 그 잠재 성장률이 높아야 되는데 예. 미국이 훨씬 더 크고 그런데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더 높은 시대가 꽤 오래 이어질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꽤 충격적인데. 근데 미국은 근데 진짜 끊임없이 뭔가가 자꾸 뭐 생기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계속 뭐 세계 IT 혁명을 주도했고 네. 이번에 또 AI 혁명을 주도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또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은 계속 혁신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 풍토적으로 강한 나라인 것 같아요. 게다가 그 저 뭐야 공장까지 다 끌어들이고 있잖아요. 예. 그럼 또 달라지겠네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전 세계가 그냥 다 미국에 그냥 다 몰빵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네. 기업도 몰리고 그 다음에 자본도 네. 몰리다 보니까 예, 미국 주가가 제가 보기에는 지나치게 가대평가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연방 기금 금리하고 미국 그 S&P 500인데요. 네. 예, 물론 이번에는 그 큰 충격은 아니지만은 연방 기금 금리 내렸을 때 미국 주가는 다 그 조정이었거든요. 경제가 그만큼 나빴다는 거죠. 네. 예, 그런데 지금 이 연방 기준 금리하고 주가하고 괴리가 너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주가가 지나치게 미국 주가는 가대평가됐다. 자금도 미국으로 몰리고 네. 기업도 또 몰리면서 예, 미국 주가는 좀 가대평가 영역에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저렇지 않았던 적도 있죠. 그러니까 금리를 내렸는데 이게 그 주가가 안 떨어지고 잘 올라간 적도 있었죠. 주가 내렸는데, 아니 네, 금리를 금리 내렸는데. 내렸는데 그럴 예, 때도 있지. 2000년 이후로는 없습니다. 2000년 이후로 90년대 예, 90년대는 초반인가 한번 있었습니다. 있었고. 예, 그런데 2000년 이후로는 없었던 이유는요. 네. 그 2000년 IT 거품 붕괴되면서 미국이 급격하게 금리 인하했죠. 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겪으면서 또 인하했죠. 네. 2020년 코로나 때문에 금리 인하했죠. 2000년대 이후로는 금리 인하할 때 미국 경제가 극심한 침체에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주가가 조정을 벌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번에는 뭐 그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주가가 오르는 걸 어느 정도 이해하는데 네. 그래도 예, 이런 금리나 그다음에 뭐 명목 GDP 이런 것에 비해서 주가 거리가 너무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좀 접히는 과정이 아마 내년 상반기에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달러는 앞으로 밑으로 가는 달러 인덱스는 밑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달러는 밑으로 가고 그러면 다른 나라 통화들이 대체로 조금 더 비교적 예. 상대적으로 이제 강세를 보일 거고 예. 그럴 때 실흥국들은 나쁘지 않은 예, 그 그렇습니다. 상황이 좀 되고 지금 상황에서 농사짓는 마음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뭐 상황들은 다 다르겠습니다만 어떤 전략으로 자산 배분을 한다거나 어느 투자를 조금 더 힘을 주시면 좋겠다 아니면 조금 빼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뭐 어느 쪽으로 말씀 주시겠어요? 예, 저는 뭐 이게 장단기로 예측하면 단기를 올해 12월까지만 본다면 네. 12월까지는 주식 비중 많이 늘리는 시기다. 12월까지는 주식 비중. 예, 근데 네. 주식 중에도 한국, 미국. 한국 주식 비중을 좀 늘리고요. 예, 특히 요새 우리 저 삼성전자도 반도체 관련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네. 예, 제가 보기에는 좀 지나치게 저평가되지 않느냐. 예, 그리고 제가 4분기 주가 지수가 오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우리 코스피하고 삼성전자 상관계수가 0.87이나 됩니다. 그냥 같은 거. 네. 코스피 오를 때 삼성전자가 올랐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런 주식 지금 뭐 관심 가질 때라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내년 상반기에는 미국 경제 침체에 빠지면서 예, 금리 인하 효과보다는 기업 수익 하락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면서 조정이다. 예, 그래서 올 4분기 말쯤에 가서는 지금 제가 작년부터 계속 채권 사십시오. 네네. 정말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예, 금리가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떨어져 좀 반등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는 다시 떨어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요? 예, 연말쯤에는 채권 비중 다시 한번 늘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금값이 최고잖아요. 예. 더 이것도 좀 너무 과하게 몰렸을까요?
뭐 단기적으로는 좀 가한 상황이라 보는데요. 네. 저는 계속 좀 오르리라고 보십니다. 추세는. 장기적으로? 네. 아, 그래요? 금값을 결정하는 게 달러 인덱스하고 미국 금리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년에 달러 인덱스 떨어진다. 네. 그다음에 내년에 미국 금리 떨어진다. 네네네. 네, 그러면은 금값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래요. 금값은 올라간다. 하긴 달러 그럼 저 유가 같은 경우도 그러면 뭐 여러 변수는 좀 있겠습니다만 지금보다 조금 더 올라갈까요? 예, 저는 유가는 좀 올라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유가도. 우리 코스피하고 유가나 돈값이나 거의 네. 같은 방향이에요. 우리 코스피가 어떤 때는 보통 1개월 선행합니다. 네네네네. 오늘 4분기에 제가 코스피가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으면 그러면은 네네네. 국제 유가, 돈 가격 다 같이 올라가는 거죠. 채권 하시는 분들 최근에 되게 많이 늘긴 했거든요. 네. 뭐 금리 떨어질 것 같으니까. 채권도 괜찮을까요? 예. 뭐 지금은 채권 투자해서 앞으로 3개월은 그 수익을 내기는 그건 쉽지 좀 않아 쉽지 보입니다. 않네. 그동안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네네네네. 네, 그런데 내년 상반기를 보면은 아, 뭐 계속 채권 투자는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결국 뭐 장기적으로 채권 금리는 뭐 당연히 떨어질 테니까 그죠? 예, 아래 예. 방향은 뭐 거의 크게 뭐 이상 없는 한 예. 네, 그렇게 갈 테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채권 생각하면서도 이미 10년물 금리가 3.76 이 정도까지 내려왔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사실 이거는 내년 하반기까지의 금리 인하까지 거의 다 반영된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서 자본 수익은 조금 어렵지 않나? 예.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제 저 미 10년 국채 수익률이 3.73%였거든요. 네네.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미국의 10년 국채 수익률이 미국 기준금리보다 1.4% 정도 높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3.7%라는 거는 기준금리 2.4% 반영해버린 2.4.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네, 채권 수익률이 그렇게 내년까지 미리서 반영해버렸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이번에 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미리서 반영하죠. 채권 금리는 오른대요. 네, 그런데 내년에 저는 미국 연방 기금금리 지금 점도표 보니까 중앙값이 3.4% 나왔는데요. 네네. 예, 저는 한 2.5% 정도 보고 있습니다. 내년 연말까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 초에 굉장히 세게 온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경기 침체 오고요. 혹시 그렇게 보시는 어떤 이유를 예. 아까 장단기금이 제약됐고 그 실업률 12개월 이동평균 가지고 보는 거거든요. 네. 네. 이동평균 상승하면 시차를 두고 침체가 왔고요. 그다음에 미국 GDP의 69%가 소비거든요. 네네네. 예, 그런데 제가 소비 사이클을 구해보니까 소비 사이클은 이미 추세에서 밑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소비 사이클이 미리서 떨어지고 이제 GDP도 나중에 내년 상반기에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침체 올 가능성이 저는 네네. 상당히 높다고 보고 상당히 있습니다. 높다. 물론 그 침체 정도가 문제인데요. 네. 뭐 아주 깊은 침체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이건 네네. 제 모델에 나온 수치인데 내년 1분기, 2분기 마이너스 성장이 나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뭐 오늘 요 정도는 뭐 네네. 많이들 도움이 좀 되셨을 것 같은데 뭐 물론 이제 이거는 우리 김영익 박사님의 이제 판단이시고 예. 분석에 의한 그런 결과니까 우리 저 박사님께서는 이제 주식 투자 하시고 예수금 같은 건 어떻게 관리하세요? 뭐 주식 투자 좀 많이 합니다만은 네. 뭐 CMA나 그런 좀 쪽으로. 현금성으로 할 때는 MMF, MMF 예, 하시고. 이쪽에 좀 넣어두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게 이제 이자가 조금이라도 붙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거기 좀 간편하게 메리츠증권 슈퍼 365에는 예수금으로 넣어놓으셔도 그 비슷한 금리가 또 붙거든요. 예, 그것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예, 싶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김영익 박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떤 쪽이 자산 배분 또 어떤 쪽의 투자가 짧게 보면 한 3개월에는 뭐가 더 유효할지 그리고 네. 또 내년까지 바라본다면 어떤 전략이 더 좋을 것 같은지 말씀 들어봤고요. 다시 또 어떻게 밭으로 가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일이 있어가지고 다른 일 좀 있으시고 네, 서울에 있습니다. 진짜 이거 엄청난 그러니까요. 농산물 부자십니까? 네. 우리도 빨리 주식으로 돈 벌어서 나중에 땅 해야죠. 사서 농사 좀 짓고 그죠? 네.
한 20만 평쯤 되시던가요? 그 밭이? 20만 평. 뭐 조금 안 되는가? 밭 한쪽에 아주 적은 텃밭입니다. 텃밭. 밭 한쪽에 이렇게 골프 연습장도 있고 이렇게 아마 돼 있는 거 같은. 자, 우리 김혜익 박사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예,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서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